그 가격의 차이가 10억 이상이 나면은 일단 감정평가 할 수 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우리 정세무사님 옷에 하트 있는데 네. 우리 따님이 달아준 건가요? 네, 그려준 거예요. 아 진짜? 농담이죠? 네. 이게 딸하고 네. 아빠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집도 있고 그냥 써먹써먹한 집도 있는데 저도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네. 우리 딸은 제 유튜브도 잘 안 보고 근데 저는 그 하실 때마다 좀 슬퍼요. 저 지금 그치.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도 언젠가 나한테 말 안 하겠지. 문 닫고 그냥 들어가겠지라는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그런데 네. 또 남들 얘기 들으니까 더 크면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저는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속세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저희가 뭐 상속세에서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시가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좀 알아볼게요. 네. 오늘 연초에 혹시 이 상속세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좀 보셨을 텐데, 뭐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이 작년에 누수가 좀 많아서 그렇죠. 좀 강화된 세무조사를 하겠다. 네. 뭐 그거 일환으로 감정평가를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 영상을 저는 이제 박승사람도 한번 내용을 찍었는데, 네. 자, 부동산 시가. 중요한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세청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재미를 좀 봤어요. 그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네네. 이 공표를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없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했던 재산을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면서 이 감정평가하는 수치가 되게 높아지면서 상속세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걸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평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상속세 평가는 사실 기준이 중요해요.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사망일 기준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에 뭐 매매가 됐다거나, 공매, 경매가 됐다거나, 혹은 유사한 다른 재산이 팔린 시가가 있다거나, 요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부분, 앞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국세청에서 감평한다, 소급 감정한다. 이거는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상속 개시 전 2년 전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속세 신고 기간으로부터 9개월 이후에 또 감정평가를 해서 조사할 때 조사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가격을 변동업 시켜서 상속세를 결정해서 상속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런 소급 감정을 하게 되면 내가 신고한 것보다 실제 가격이 국세청에서 더 높은 가격에 평가가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세금만 넣는 게 아니고 가산세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행히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가격이 올라간 것은 가산세가 없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한번 그냥 싸게 한번 해보고 네. 걸리면 그때 내는 걸로. 그 방법도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고려해볼 만한 이유가 될 것 왜냐하면 같아요. 당장의 상속세가 없거나 부담이 되고 하면 어차피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할 걸로 여겨져서 나는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할래.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되는 데까지는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텀이 있으니까 지금 자금 경색 때문에 이 상속세를 낼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체납돼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나는 제일 낮은 가격으로 일단은 평가해서 신고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그때 또 어떤 자금이 생길 걸로 예상이 돼서 그때 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왕왕 있어요. 왕왕. 네, 이게 또 뭐 활용 팁이라기보다 원칙이 존재하는지, 네. 즉 매매 사례라든지 다른 유사 가격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알고 맞아야 되겠죠. 네. 모르고 맞으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국세청이 그렇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확대는 했지만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조금 이러한 쪽에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네. 어떤 경우일까요? 이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경우에 나 감정평가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해봐 라고 한 게 전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확대된 거 말고. 전에는 당신이 신고한 가액하고 국세청에서 내가 너한테 탁감할 거야. 그러니까 예상된 그냥 의뢰를 한번 해볼게. 얼마인지. 그 가격의 차이가 10억 이상이 나면은 일단 감정평가 할 수 있다. 혹은 당신이 신고한 가격이랑 내가 탁감한 가격과의 차이가 10% 이상이 나면 나 감정평가 할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왜냐면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맞으면 국세청에서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 그 기준이 맞는다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예산이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 비용이 되니까.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딱 찔렀을 때 네, 걸릴 아파요. 것 같아. 네, 그렇죠. 하는 것만. 좀 확실하거나 아니면은 상속세 주는 이제 효과가 좀 큰 것들을 하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전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확대된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5억만 차이 나도 할 수 있게끔 확대한다고 돼 있고, 또 예전에는 대지랑 꼬마 빌딩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뭐 50평대, 60평대
매매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잘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소득 감정 잘 안 했어요. 근데 확대했어요. 그것도 할 거야. 이제는 내가. 네. 그렇죠. 뭐 보통 이제 30평대 아파트는 네. 매매 사례가 많으니까 네. 뭐 속이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런 가격을 쓰는데 5, 60평은 그렇다고 매매 사례는 없고 네. 하니까 이제 기준을 본인의 이제 판단으로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 하겠다라는 예,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평가는 가격이 규정이 돼 있을 텐데 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있죠. 순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근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르고 평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세무사로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제일 1순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공매, 경매, 감정평가액이 1순위입니다. 무조건. 그 못 그렇죠. 박혀 있어요. 근데 그 1순위와 준한 게 아까 설명드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가액 그게 1순위입니다. 네, 무조건 1순위.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유사매매 사례가액. 그러니까 전후 6개월 이내에 나는 102호를 상속받았는데 104호, 105호, 뭐 705호가 팔렸어요. 그 가액이 내가 상속받는 아파트랑 좀 유사하다라고 하면 그 가액을 쓸 수 있고, 그다음 3순위 6개월 내에 없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근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 2개월 후 얼마 해서 또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게 확인되고, 또 그 매매 사례가액이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별하게 가격 변동이 형성될 만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평가심의위를 통해서 또 그 가격을 쓸 수 있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이걸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다 없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기준시가죠. 4위 기준시가. 그러니까 기준시가 쓰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이 거쳐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거쳐서 이게 안 됐을 때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뭐 얘기 들으시면서 이걸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상속이 발생되고 전후 일정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보통 부동산 상속받고 바로 팔지 마라. 네. 뭐 대출을 받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 속에서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유의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근데 우리 정사무사님 이제 최근에 어떤 상속세 신고한 거 내용을 봤더니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좀 고려해라 해가지고 상담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되거나 네. 혹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도 팔아야 되고 또 무한정 이걸 갖고 있지 않고 또 잘 팔리지 않는 재산이라서 누가 산다고 하면 빨리 팔아야 되는 재산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상속세랑 양도세 둘 다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건 상속세와 양도세의 세율 차이 때문이에요. 내가 낮게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싸지겠지만 그걸 팔 때 양도세는 커져요. 그렇죠. 취득가가 네, 낮아지니까. 취득가가 상속가액이 되니까. 그러면 상속받을 때 세율이랑 양도할 때 예상 호가의 세율이랑을 비교해서 이 두 개 합쳤을 때 어느 게 제일 절세가 가능한 금액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렇겠지 어렴풋이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숫자로 한번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팔길 원하시죠? 7억입니다. 7억에서 7억 5천 사이입니다. 7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하면 약간 2천에서 3천 간의 간격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에 상속받았을 때 얼마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고 상속세가 얼마고. 그래서 둘이 합쳤을 때 가장 적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할 확률이 네. 높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같이 고려해야 되죠. 네, 고려할 게 그래서- 많아요. 자, 오늘 상속 재산 평가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또 어떨 때 감정 평가를 받느냐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해주신다 그러면 부동산 상속은 상속세, 양도세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